네,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옵션 만기일 장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옵션 만기일인데도 변동성이 작았어요. 이유는 아침부터 이미 코스피 환산지수 2222포인트 전후로 이미 만들어 놓고 하루 종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전일까지 혹은 전전일까지 시장이 땡겨져 올라가면서 변동성을 중간중간 보였죠. 그걸 다 보여준 거예요. 변동성이 미리 나왔기 때문에 당일은 미리 나와서 포지션을 맞춰놓은 지수를 맞춰놓은 경우는 당일에는 움직임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오늘 아침에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한 것은 옵션 물이었습니다. 오늘 당일에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오늘 당일에 어떤 포지션을 외국인들이 보이는지. 외국인이 제일 중요해요. 외국인들이 오늘 아침부터 2220 원래는 2포인트 정도로 제가 봤는데 2222포인트로 아침에는 좀 제가 봤어요. 2222포인트로 오늘 종가가 형성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오늘 뭐 큰 변동성을 주지 않을 거라고 아침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장세였고 미리 일단 맞춰놨기 때문인 거고요. 결국에는 개인들만 조금 뭐 상방으로 올라가기를 바랬던 날이고 당연히 안 올려주죠. 그리고 대신에 내려주지도 않죠. 그래서 장중에 이제 코스피에서 보시면 장중에 코스피 환산으로 볼 때 중간에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전체적으로 그냥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직진한 거잖아요. 그러나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정해진 정답을 정해놓은 시장이었죠. 정답을 어디? 2222포인트 근처 전후. 그래서 결국에는 뭐 비슷한 위치로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한 겁니다. 정답 뭐 2223, 뭐 비슷한 거예요. 그 근처에서. 왜냐면 환산이기 때문에 완전 정확하진 않아요. 요 정도 근방에서 놀겠다. 근데 아침부터 벌써 2222 근처에서 움직였잖아요. 그럼 오늘 하루 종일 큰 변동성이 없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고 편안하게 그냥 할 것만 하고 볼 것만 보고 그게 다인 거예요. 별다른 거 시장 떨어지면 어떡하지? 시장이 급등하려나? 이런 생각은 오늘은 그냥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외국인들이 오늘 올려주기도 싫고 내리기도 싫은 날이에요. 그냥 하루 종일 횡보하고 싶다라고 해놓은 날인데 장 마지막에 떨어질 걱정할 필요도 없고 장 마지막에 올라갈 기대할 필요도 없는 그냥 그런 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별다른 거 없이 편안하게 봤던 겁니다. 정답을 정해놓고 투자하는 외국인 이거 정말 불균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옵션 시장, 파생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쉽게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뭐 개별적으로 운이 좋아서 이기는 정도? 아니면 소수만 이기는, 왜냐면 티가 나지 않는 정도의 소수 물량만 이기는 정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돈도 많고, 파생, 선물 옵션 시장 건드릴 수 있고, 주식도 많고, 현물이라고 하죠. 너무나 다 많기 때문에, 내리고 싶으면 매도해서 공매도 쳐가지고 또 공매도도 할 수 있잖아요. 내리고 싶으면 외국인들 공매도해서 주식 실제로 팔기도 하고 내리 깔고 올리고 싶으면 돈 써서 올리고 정답 특히 오늘 같은 만기일에는 정답 제시해놓고 거기다가 주식 써서 돈 써서 만들어내는 거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순간적으로 맞춰가지고 대박은 날 수 있는 게 바로 파생시장이긴 해요. 그러나 그 대박을 냈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뭉칫돈으로 한 방에 날리는 게 바로 파생시장입니다. 저도 안 해본 거 아니에요. 하지만 롱런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하고 주식을 하는 겁니다. 롱런. 뭐 하루살이가 아니라 1년짜리 그냥 뭐 몇 개월짜리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저는 이제 20대 초반부터 주식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앞으로 목표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100세 시대 뭐 90살까지 한다. 예를 들어 그때까지 눈이 보이고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그 장기간의
장기간에 걸친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른 것보다는 주식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폭락장이 오면 급등장도 오는 거고. 그런데 파생시장에서는 한 번 폭락을 맞이하면 깡통 0이 돼버려요. 다음을 할 수가 없어요. 신용미수 조심하시라는 게 바로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그것보다 더 심한 게 그거니까. 레버리지 사용하는 거, 지렛대 원리 튕겨져 나갈 땐 좋죠. 튕겨져 나갈 땐 너무나 좋죠. 돈을 2배로 벌 수 있고 몇 배로 벌 수 있으니까. 반대는 생각 안 하시나요? 사람이 심리를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배로 벌었으면 욕심이 더 생겨서 여기서 배로 투자를 합니다. 배로 베팅을 합니다. 결국엔 마지막에 나올 때는 없어지는 게 바로 모든 어떤 투자나 투기의 결과예요. 저렇게 하시면. 그게 사람입니다. 심리가 작용, 욕심이 작용.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렇죠? 뭐 정말 무욕으로 사시는 분들은 없다고 봅니다. 내면에 아무리 나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라고 하셔도 내면에 욕심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본능이잖아요. 여러 가지 본능 중에 욕심 관련된 것도 있겠죠. 다 본능을 챙기는 것도 욕심이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롱런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장기간에 저는 진짜로 손가락 까딱할 수 있을 때까지 눈 보일 때까지 할 거거든요. 그때까지. 그게 몇 살이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담배도 한 번도 안 펴봤고 술도 잘 안 마셔요. 많이 안 마셔요. 주식을 하루 종일 쳐다보는 분들 중에서 그런 이미지 많이 알고 계시죠? 골방에서 담배 계속 줄담배 피워가면서 주식창 바라본 뭐 그런 이미지들, 그쵸? 맞아요. 진짜로 단기간에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기 때문에 이 움직임을 계속 봐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피시고, 그렇죠? 반대로 끝나고 나서 술도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술은 뭐 나쁘다, 뭐 술 조금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어쨌든 저는 평생 담배 한 번 입에 안 물어봤고 술 많이 안 마셔요. 좋아하지도 않고. 뭐 그냥 술자리에 가끔 참여해가지고 조금씩 마실 만큼 마시고. 그래서 전 차를 많이 갖고 다니거든요. 차를 항상 갖고 다녀요. 술자리에도 심지어 차를 갖고 가요. 대리를 부르죠. 조금만. 최대한 안 마실 수 있으면 안 마신 자리에서는 안 마시려고. 뭐 그냥 이걸 지금 뭐 말씀드리려다 왜 이걸 말씀드리고 있죠? 어쨌든 저는 제가 그냥 평소에도 건강 관리를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신경을 좀 쓰는 편. 운동을 뭐 할 시간이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취미 활동으로 주말마다 야구를 해요. 야구를 한 지도 한 10년이 됐어요. 그리고 다른 것도 취미야. 그리고 주식을 하면서 스트레스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는데 받는다면 저는 다른 걸로 풉니다. 또 다른 취미 활동으로 음악을 하고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하는 걸로 풀고 주말에 운동을 하거나 뭐 그런 것들로 풀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관리하면서 저는 오래 하고 싶거든요. 오래.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진짜로 가다가 살면서 엄청난 장세를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2015년 초반처럼. 2015년 초반보다 더 큰 장세가 올 수도 있어요. 그때 내가 시장에 있어야죠. 다 날려버려서 끝내면 어떡하겠어요. 안 그러신가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대박의 기회가 올 겁니다. 지금처럼 뭐 이렇게 수익 10% 났다가 짝짝짝 이거 아니고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장세가 올 수도 있어요. 뭐 진짜로 종전이 난다고 하면 진짜 새로운 종전이 돼가지고 뭐 앞으로 진짜 우리나라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눌렀던 게 아예 없어지고 지금 뭐 경기 침체라고 하지만 진짜 나중에 경기 호황기가 다시 오잖아요. 경기는 계속 순환이기 때문에 호황기가 오고 침체기가 오고 계속 반복합니다. 하다 보면 계속 우리가 시장에 붙어 있다 보면
몇 년이고 붙어 있다 보면 정말 살다가 이런 장세 한번 경험하지 못한 장세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과거처럼 IT 버블, 닷컴 버블 있을 때처럼 99, 2000년대 그때처럼 그런 것 정도는 아니겠죠. 그거는 좀 말도 안 됐던 거고 솔직히. 그렇죠. 그때는 거래량 자체가 지금이랑 차원이 다를 정도로 낮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더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일단 시장의 거래량, 거래대금, 그리고 계좌의 예수금, 평가금, 잔고가 높기 때문에, 예수금 자체가 높기 때문에 투입된 자금이 많고 거래도 많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까지는 보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가다 보면 못지않은 엄청난 장세가 나올 수가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코스피 3천이 아니라 5천, 코스닥 1000이 아니라 2000 갈 수 있어요. 아니 다우 나스닥은 안 그랬나요? 다우 나스닥 우리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뭐 평생 못 갈까요? 왜 죽기 전까지 뭐 그렇게 되지 못할까요? 우리나라 증시도 언젠가 기회를 맞이할 겁니다. 미국 증시도 다우 나스닥 10년 전만 해도 저 바닥을 기고 있었어요. 우리가 좀 뒤쳐져 있잖아요. 어쨌든 몇십 년 뒤에는 따라갈 수 있고 짧으면 뭐 10년 내에도 나올 수 있겠죠.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폭망해서 밑에서 노는 것보다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요. 근데 주식 자체는 개별주 자체는 내려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만 시장 자체는 점점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평균적으로. 왜? 국가가 성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자연스럽게 물가가 오르는 것처럼 비슷한 원리죠. 보세요. 시장 길게 한번 누려보세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진짜 오래 길게 땡긴 겁니다. 폭망하기도 해요. 이거 잘 안 보인다. 85년도, 2019년도 전체예요. 코스피. 폭망하기도 합니다. 올라갔다가 폭락하기도 해요. 폭락하게 합니다. 색깔이 잘 안 보여. 그러다가 어떻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폭락해도 뭐 하고 있어요? 결국엔 여기서부터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 말이 틀린가요? 30년간 국가가 성장했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게 정말 낮을 뿐이지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작게나마 2%대나마 올라가고 있잖아요. 나중에는 이게 뭐 계속 몇 년 전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막 마이너스 가속도가 높아지면 또 내려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작게나마 성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어떤 파동을 거치든 간에 우상향할 가능성이 더 높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저평가 시장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경쟁력 대비 지수가 낮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전 세계 어디보다 지금 저평가된 시장이다. 장부 가치보다 저평가된 종목들이 너무나 많다. 그만큼 우리나라 파생시장이 커서 그만큼 계속 장난을 치기도 하고 계속 못 가게 누르는 거, 대형주들을 자꾸만 거기 박스 안에 갇혀가지고 놀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점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도 크게 작용했던 건 사실이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리스크가 있는 시장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금이 많이 못 들어오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파생시장, 제일 큰 규모의 파생시장, 우리나라 파생시장에서 자꾸만 현물을 컨트롤 해가지고 올라가면 내리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소 중에 하나가 풀려버리면 전망이 좋은 시장일 수밖에 없어요. 기업들 삼성, 우리나라 네임 밸류 높은 기업들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에서 으뜸 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덩어리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인구수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세계 경쟁력을 맨날 뭐 탑 10 안에 드는 혹은 1등 하는 기업들, 어떤 뭐 업종에서 전자업종 등등, 뭐 전자업종, 조선해운은 지금 좀 많이 줄어들었나요?
여러 가지 업종에서, 다양한 업종에서 세계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야, 우리나라가 뭐라고? 전 세계 200 몇십 국가 중에서 이 작은 인구,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잖아요. 근데 주가는 이러고 있어요. 즉, 뭔가 누르고 있던 요소들이 하나씩 해소되면 장기적으로 전망이 좋은 상황이에요. 이건 정말 장기적인 얘기겠죠. 근데 하다 보면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살아남아야 돼요.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에 지금 당장에 모든 걸 다 거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수익을 내고 지나가면서 정말 내가 살면서 엄청나게 대박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왔을 때 주식시장에 붙어 있어야지. 응? 그렇죠? 주식시장에 붙어 있어야지. 그걸 목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 충실하면서 매매를 하시되 정말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살아남고 내 계좌에 돈이 있어야지. 내가 그때 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지. 파생으로 혹은 욕심 투자로 비중을 잘못해가지고 뭐 비중을 잘못해도 주식시장에서 날릴 염려가 없어. 그러나 비중을 내가 몰빵했는데 상장 폐지가 돼서 휴지가 되는 경우는 파생시장만큼 그거보다 더 위험하겠죠. 어쨌든 0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0.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매매를 하면서 굴곡은 있어도 우상향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폭발할 수 있는 기회. 저는 그걸 잡아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제가 장기 회원님들이 많은 다른 누구보다도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뭐 그 중에 하나예요. 저는 약간 시야를 넓게 보고 그냥 자산을 지금 뭐 1, 2년 파동이 아니라 5년, 10년 파동을 통해서 만들어드리는 그런 목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냥 계속 몇 년째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앞으로도 나올 것이고. 어쨌든 조금 좀 멀리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장 잠깐 좋아요. 잠깐 좋아서 흥분하지 않습니다. 뭐 얼마나 좋다고 지금. 말씀드렸던 그대로에 4월 달에는 좋아요. 4월 달 1일 되고 한 2주 정도에서 한 달간 좋아요. 평균 2주는 좋아요. 당연한 거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대비해서 3월 마지막 주에 돈 다 쓴 거잖아요. 있는 돈 다 긁어 모아가지고. 뭐 알려진 것만큼 올라가는 건데 뭐가 그렇게 좋아요? 지금 뭐 난리칠 필요가 없어요. 뭐 상한가 났다고 뭐 그렇게 들떠 있을 필요도 없어요.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가되 할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일일비하지 마시고. 지금 나쁘지 않잖아요. 지금 뭐 계좌 고꾸라지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종목들 몇 개 안 가고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지금 좋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3월 달에 비해서. 뭐 얼마나 됐다고요? 10일 됐나요? 에이, 길게 봅시다. 앞으로 또 이렇게 가다가 또 출랑 또 꺾여요. 그러면 또 거기서 또 울상 짓지 마시고 너무 지금 좋아하지도 마시고 항상 이거는 내 일이고 내 습관이다, 내 생활이다 라고 그냥 생각하면서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가시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야만 롱런 하실 수가 있어요. 어차피 0이 될 거면은 지금 굳이 이렇게 매달려 있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뭐하러 해요? 시간 낭비, 돈 낭비지, 그렇죠? 그러나 롱런을 해서 만들어갈 거면은 지금도 충실하게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고. 네. 오늘은 뭐 별다른 거, 왜냐면은 시장이 너무나 옵션 만기일답지 않은 평이한 상황을 보였기 때문에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오늘은 그냥 유지만 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아침부터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드릴 거 없어가지고 그냥 이런 얘기들을 잠깐 해드렸습니다. 내일은 이제 옵션 만기일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또 변동성이 생길 수 있고 또 여지가 있죠. 내일은 한미 정상회담이 오늘인데 현재 시간으로 오늘이기 때문에 밤사이 우리가 자는 사이에 회담이 일어나고 있겠죠. 자정을 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내일 시장에 반영이 될 겁니다. 뭐 그렇게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도
DMZ 평화공원을 좀 중요시 여기고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골고루 균형 잡힌 어떤 대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쪽에 치중하지 않고.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강한 반발보다는 수긍하면서 잘 대화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굳이 트러블이 생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차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잘 마무리가 되고 나서 뭐 순간적으로 재료 소멸이 살짝 나올 수도 있어요. 내일 오전 중에.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서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그렇죠? 결국엔 다시 3차 북미까지 가면서 그 이후를 도모하는 뭐 그런 흐름이 천천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둘이 한미 정상이 틀어질 만한 뭐 대화가 잘 안 될 만한 요소가 없어요. 그렇죠? 서로 원하는 바가 있지만 솔직히 우리나라가 뭐 크게 주장할 만한 건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트러블이 생길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트러블이 생길 만한 요소가 있겠죠.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당장 밤에 나타나는 상황들. 그러나 그래도 뭔가 시장에서 실망을 줄 수도 있어요. 어떤 걸 기대를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회담이 하나만하다. 약간 이런 느낌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정도로 종목들이 올라갔다고 보지도 않아요. 오늘 기대감이 엄청나게 살아서 오늘 만약에 막 대북주들이 막 상한가하고 막 난리를 쳤어. 그런 경우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기대감이 그렇게 실려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맞죠? 오늘 뭐 기껏해 많이 올라간 게 뭐 있어요? 7% 정도? EXT 7% 정도가 최고인가요? 첼시스는 뭐 다른 내용이고. 그쵸? 대북주를 뭐 크게 오늘 경농 한 10% 장중에 올라갔는데 아니다 잠깐만 8% 걸렸네요. EXT 경농 정도가 최고네요. 그렇죠? 경농이 10% 올라갔다가 한 8% 정도로 종가 맞췄는데 EXT 경농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였어요. 그만큼 큰 기대감을 갖고 크게 오르진 않았다는 겁니다. 즉 내일 실망감을 주더라도 실망감도 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 이후의 흐름을 보자고요. 천천히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실망감이 커서 뭐 내려간다 하더라도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물량은 2월 달에도 빠지지 않았어요. 2월 28일에도 3차 북미 회담이 예상치 못한 결렬이어가지고 빠질 때 물량도 안 빠졌어요. 전체적인 종목 보세요. 거래 터졌나? 음봉 내려갈 때 거래 터졌나 보세요. 없어요. 차분히 올라오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거 다 덮어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한번 쭉 한번 살펴보세요. 자, 어쨌든 제가 뭐 옵션물 이제 당분간 뭐 크게 볼 필요가 없겠네요. 제가 좀 최근에는 좀 주의 깊게 봤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제가 잘 판단하면서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계를 해야 될 시장은 신용잔고가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기를 경계하시면 돼요. 적어도 1조 원 이상의 신용잔고가 늘었을 때 개인들이 갑자기 신용을 채우기 시작할 때부터 수개월간 이것도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몇 개월 내를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거 안 나오면은 일단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단기적으로 막 2% 출렁일 거예요. 이제는 코스닥이 이제는 한 번 정도는 출렁일 수 있어요. 그건 단기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유 그냥 언제까지고 지금 골디락스 장세가 펼쳐질 것 같은데 가다가 이렇게 또 꺾여요. 이렇게 또 툭툭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거는 원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 나와야 되는 거고 없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평생 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가는 시장은 없어요. 굴곡 생기면서 갑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이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